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설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리스 그래머 투부정사 그 두 번째 파트의 1강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첫 번째 파트죠. 거기에서는 저희가 크게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다루어 보았다면은 이번 시간부터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두 번째 파트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사적 용법에 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는 이 투부정사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헷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사라는 이 품사에 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품사, 즉 부사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사의 특성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해당하는 목적과 원인에 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다루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 부사에 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개념 복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목적과 원인을 또한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요. 문장을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부사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부사의 개념.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모든 용법들이, 즉 투부정사의 이 모든 용법들이 부사에 해당하는, 즉 부사처럼 쓰이는 그러한 용법들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1, 2, 3번, 즉 부사의 특성들을 항상 의식하고 있으셔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다. 이를 우리는 문장 성분으로는 수식어라 부르죠. 즉 수식어에 해당한다는 거 꼭 좀 생각해달라 말씀드리면서 부사라는 건 원초적으로 명사 빼고 다 꾸미는 말이다. 특히나 누굴 꾸미냐면 그쵸, 네 가지가 있었죠. 동사를 꾸미거나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또는요, 세 번째 형용사를 꾸미거나 또는 네 번째 바로 부사를 꾸민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to 동사원형이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그대로 to 동사원형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부사처럼 쓰이는 이 to 동사원형이 동사를 꾸미는 것 같거나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것 같거나 형용사 또는 부사를 꾸미는 것 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부사적 용법이라 하자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 특성입니다. 2번 뭡니까? 그쵸? 부사 수식어는 문장 어디에나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무엇이었냐? 일단 문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부사의 위치는 총 세 가지다. 그래서 문두, 문중, 문미에 바로 이 부사처럼 쓰이는 to 동사원형이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인식이 참 중요했냐면은 바로 주절에 적혀있는 주어 동사와는 그쵸, 분리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드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to 동사원형이 마치 부사처럼 문두, 문중, 문미에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주로 콤마가 찍히더라.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다시요, 우리가 독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요 무언가를 읽고 있는, 영문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쵸? 바로 주절의 주어 동사와는 이 to 동사원형이 분리되어 있다 또는 따로 떼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수식어, 이러한 부사 수식어는 생략할 수 있다. 없어도 무방하다. 이 to 동사원형이 비록 없다 손치더라도 주절의 주어 동사는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을 정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본격적으로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 가장 흔한 뭐가 나왔습니까? 그쵸, 목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동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앞서서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에서 다루었던 목적어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부사적 용법에서 이 목적은요, 명사적 용법에서의 그 목적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같은 거 아니라고. 이거 같은 거 아닙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목적이라는 건 그 의미를 따지는 건데, 다시 to 동사원형이 이렇게 해석이 될 때, 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해석될 때, 이 하기 위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목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3번입니다. They are waiting in line to board the train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they, 누구는요? 그들은 BING, 진행형이죠. 기다리고 있다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in line은 줄지어서, 줄 서서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까지 되는데 잘 보세요. wait라는 것 자체가 자동사죠.
물론 무언가를 기다리다는 타동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목적이 필요하죠. 기다리는 데는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기다리는데? 그치. 이때의 to 이하가 뭐라고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판단이 드셔야 되는데 다시요. 부사라는 건 동사를 꾸민다. 주로 동사를 꾸미죠. 이해되셨습니까? 왜 기다리는데? 그치. 바로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지금 동사 꾸미죠. 동시에 또 뭡니까? 문도 문중 문미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부사처럼. 동시에 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온전히 이 주절의 의미는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약간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느낌 자체가 그들은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어. 이 자체로도 말이 된다. 즉 의미적 완성이 된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때 to 이하는 부사적 용법이다. 문미에 쓰여 있으면서 동사 꾸미고 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주절의 의미 자체는 온전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때 흔히 우리가 즉 부사적 용법일 때 이 to 동사 원형은 하기 위해 집어넣으면 된다. 이것이 목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board라는 것은 탑승하다 뜻인데 어디에? 그 열차의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그들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그쵸.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가볼게요. Some people, 누굽니까? 몇몇의 사람들은 주어입니다. 자, 다음에 getter도 나왔는데 얘가 자동사야. 자동사는 뒤따라서 목적어 안 나오잖아. 타동사와 달리. 목적어 안 나오고 비로소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식어 나오겠다라는 인식이 서셔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수식어 파트입니다. 됐죠? 여기에서 흔히 쓰이는 수식어는 그쵸. 부사적 수식어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적혀있는 to 동사 원형은 부사적 용법이겠네. 자동적으로 해석은요. 하기 위해. 됐죠? 괜히 모인 게 아닐 거 아니야. 느낌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몇몇의 사람들은 모였는데 뭐 하기 위해 모였냐면은 protest against. 좀 한 번에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목적어에 반대 시위를 하다. 목적어에 저항하는 시위를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위하기 위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편의상은 여기서 protest against를 타동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poor working conditions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형편없는 근무 요건, 근무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최종에서 다시 한 번 더. 몇몇의 사람들은 모였는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그쵸. 바로 시위하기 위해서. 뭐에 맞서서 시위를 하는 거냐? 형편없는 근무 조건에 맞서서 시위하기 위해서 모였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 번 더 따져볼 것은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 다시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to 동사 원형이 부사적 용법으로 쓸 때는 원칙적으로 문두, 문중, 문미에 쓸 수 있다면서. 그런데 혼동하면 안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건데 to 동사 원형이 나오고 뒤따라서 동사가 바로 나올 때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to 동사 원형은 그치. 부사적 용법이 아니죠. 무슨 용법? 아니 동사 앞에는 최소한 뭐가 필요한데 주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때 to 동사 원형은 주어인 셈이죠. 다시 말하면 명사적 용법이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은 to 동사 원형이 나오긴 하는데 to 동사 원형이 쭉 진행이 되다가 콤마가 찍히고 이런 식으로 콤마가 찍히고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주절과는 분리되죠. 이때 to 동사 원형은 그쵸. 수식어.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이 to 동사 원형의 구조랑 밑에 있는 이 to 동사 원형의 구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to 동사 원형은 주어니까 하는 것은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 있는 이 to 동사 원형은 하기 위해라고 일단 자동적으로 부사적 용법이라면 하기 위해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흔히 부사적 용법은 하기 위해 해석된다. 물론 부사적 용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는 하기 위해 말고도 되게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법이 있긴 한데 가장 주로 흔히 쓰이는 그러한 해석법이 바로 하기 위해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서 45번, 46번, 47번은 역시나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목적의 to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좀 우리가 좀 중요시 여길 것은 to 동사 원형이 나오긴 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in order나 또는요 so에서가 딱 붙어있을 때는 그냥 100% 하기 위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n order to, so as to는 하기 위해다 라고 독립적인 어떤 그 단어 자체, 어구 자체로 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번 읽어보면 45번 I ran and ran 정도 되는데 나는 뭐 했습니까? 그쵸. 달리고 또 달렸죠. 예.
뭐 하기 위해서냐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in order to 보이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get there. get there. 여기서는 어따 뜻이 아니고 여기 있는 there이라는 장소 부사와 함께 쓰면 도착하다 뜻입니다. 다시요. 이때 get의 뜻이 뭐라고요? 도착하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in time은 이게 연어로서 제 시간의 뜻입니다. 제 시간에. 자, 최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면 나는 달리고 또 달렸죠. 아마 늦었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달리고 또 달렸는데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 거잖아.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해본다면은 in부터 어디까지? 그쵸? in time까지는 크게 수식어다.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I blend tea so as to obtain a nice flavor 정도가 되는데 나는 뭐 했습니까? 그쵸? blend라는 것은 우리가 섞다의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섞는다. 근데 무엇을 섞습니까? 차를 섞죠. 나는 섞는다.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역시나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 주시고 obtain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다입니다.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그래서 훌륭한 풍미라고 읽게요. 맛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훌륭한 맛을 얻기 위해서 나는 티, 차를 섞죠. 그죠? 뭐 그 정도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에 47번입니다. 자, 47번에서는 지금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가 좀 예민한 성격이에요.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 얘기를 할 때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try to 되게 흔히 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try to를 딱 보게 되었을 때 이거 한번 분석해봐 라고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물론 이게 문법적으로 그냥 이게 이런 걸 내가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상 타동사 목적어 한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고쳐준다고 해서 뭔가 좀 바람직할까? 교육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틀리더라도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으로 분석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뜻을 먼저 제시해드릴게요. 봐봐. try to. 이거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try to라는 것은 하나의 연어로서 하려고 애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to 동사원형 하려고 애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내가 좀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려고. 하려고라는 말은 이거랑 같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하기 위해 애쓰다. 하려고 애쓰다. 무슨 말이냐? 결국 to 이하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좀 더 올바른 분석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사에다가 수식어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타동사는 아니라는 거지. 왜? 목적어 자체가 지금 여기서 하기 위해라고.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부사적 용법으로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하려고, 하기 위해 애쓰다 라는 이 try to의 표현에서 좀 더 면밀히, 좀 더 엄격하게 분석을 하자면 자동사의 수식어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일단은 문장 찬찬히 한번 보면서 앞에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He seemed to try to decide whether to say something or no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들을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도 to가 보이고 여기도 to가 보이고 여기도 to가 보이잖아. 각기 다른 to 동사원이 나와 있는데 용법을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우선은 seem to 먼저 말씀드릴게요. seem to는 뭡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형식 동사다 종류에는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선은 주어 동사는 이렇게 잡았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to 이하는 편의성은 주격 보어입니다. 이형식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try,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뭐 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였냐면은 결정하기 위해 결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됩니다. 됐죠? 예, 세세하게 분석하자면 여기서는 이 try가 자동사에 이 to 이하가 또 수식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decide. 자, decide 다음에 여기에서 의문사구 보이십니까? whether to 동사원형 해석은요. 할지 말지라고 읽어주시죠. 맞죠? 그래서 say, 말할지. 근데 무엇을? 무언가를 정도가 되겠죠. 되었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 선생님 의미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난 바라는 거야. 아시겠죠? 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그리고 적응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he seemed to, 그는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애쓰는 것처럼 보였죠. 뭐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냐면 결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무엇을 결정하냐면 인지하는지 말할지 말지 무언가를 말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가 됩니다. 되었죠? 자,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in order to 동사원형 그리고 so as to는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되겠죠. 즉 하기 위해 뜻이다. 외워주시고 제가 이 try to와 함께 꼭 좀 외워달라고 말씀드린 표현 즉 동일한 표현이 몇 가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그치? strive to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endeavor 네, endeavor to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endeavor to까지 얘들 싹 다 하려고 애쓰다 뜻인데 이거 그냥 분석하시자면은 자동사의 수식어다. 제가 분석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냐? 못하는 걸 하라고 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싫어하니까. 알았죠? 예. 한국 영어에서 이렇게 분석하면은 매맞죠. 돌맞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죄송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에 자 48, 49번에서는 바로 이 구조를 배웠죠. 앞서서는 우리가 목적을 다루었다면 감정 표현 플러스 뒤따라서 to 동사원형이 쓰일 수 있는데 이때 to 동사원형은 앞서서 배웠던 목적의 뜻이 아니라 뭡니까? 그치? 원인과 이유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여기서 원인과 이유라고 얘기를 한다면 해석을 해서라고 해주시든지 또는 때문에라고 해주시든지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자체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제가 좀 강조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여기였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표현. 우리가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흔히 이거죠. 기쁘다. 또는 슬프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 이 기쁘다, 슬프다와 같은 즉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구들의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감정 표현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뒤따라서 이 to 동사원형을 그쵸? 해서 때문에 라고 해석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depressed 이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뒤따라서 나오는 to 동사원형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이때 to 동사원형 해석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고. 다시 여기 있는 depressed가 뜻이 뭡니까 선생님? 하시면 이때 뒤따라 나오는 to 동사원형 해석이 안 된다고. 얘 뜻이 뭡니까? 우울한 감정 표현이죠. 그러니까 depressed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만 뒤따라서 이 to 동사원형이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의 그 부사적 문법 중에서 원인 이유 해석이구나 라고 간파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포인트는 뭐다? 그치.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 얘가 우울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언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우리가 기쁘거나 그냥 우리가 슬프거나 아무런 원인이나 이유 없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할 수는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기쁜 데는 슬픈 데는 우울한 데는 분명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뒤에 나오는 to 동사원형은 해서 또는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한다 이겁니다. 되셨죠? 자, 48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뭐 하더라? regret.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regret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regret 뒤에 ing가 나오면은 이때 regret은 후회하다 뜻입니다. 후회하다. 자, 그런데 regret 뒤에 to 동사원형이 나온다면은 이때 to 동사원형 앞서 있는 이 regret은 유감이다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매너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감이다. 어떤 말일까요? 감정이 있다는 말일까? 뭔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감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regret 뒤에 to 동사원형이 나오면 regret은 유감이다라는 뜻인데 결국 얘가 감정이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regret 뒤에 이렇게 to 동사원이 나왔을 때 이 to 동사원형은 그쵸. 해서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inform 뜻이 뭡니까? 알려주어서. 알려서 유감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유감인데 뭐 해서 유감이냐면 알려주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갈 연어 구조는 바로 이겁니다. inform 간접 목적어 대절. inform 간접 목적어 대절. 해석은 간접 목적어에게
주어 이가 동사하다는 것을 알리다 정도의 뜻인데, 자,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inform 간접 목적어 대절이죠. 여기까지.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감인데 뭐 해서 유감이냐면 알려주어서 바로 당신에게 that 이하라고. 우리가 cannot offer, 뭐 할 수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서 유감이다. 역시나 여기에서 이 offer라는 동사도 제가 지금 적어드렸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사용식 구조거든요. 해석은 당신에게 일자리를 현재 제공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구직자리, 취직자리를 하나 제안하는 건데 당신에게 현재는 자리 하나, 일자리 하나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됐죠?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서 우리가 참 유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참 슬픕니다.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 당신에게 알려주어서. 근데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일자리 하나를 현재는. 바로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어서 참 유감입니다. 좀 슬프죠? 자, 다음에 49번입니다. I rejoiced. 자, 여기서 rejoice 뜻은요. 기쁘다. 과거형이니까 기뻤다가 되겠죠? 나는 기뻤다. 자, 그런 다음에 to 동사원형. 해석은요. 해석. 되셨죠? 그래서 here. 들어서 기뻤죠. 무엇을 들어서 기뻤냐면은 that 이하의 사실을 들어서 기뻤답니다. 근데 뭘 들었습니까? he. 그가. 자, 여기서는 과거 완료죠. 했었고 더 전에 그랬다. 여기서 get better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지다, 쾌차하다 뜻입니다. 쾌차하다. 됐죠? 그래서 그가 더 전에 쾌차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어서 나는 기뻤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that부터 여기 있는 better까지 바로 이 her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 이 get이라는 것은 또 꼼꼼히 분석을 해드리면 비동사의 일종이고요. 뒤따라서 better는 주격보다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 나는 기뻤다. 왜 기뻤냐면은 들어서 기뻤죠. 근데 무엇을 들어서 기뻤냐면 그가 더 전에 쾌차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그 다음 과거에 들어서 기뻤다가 되겠죠.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게 감정 표현이라는 사실을 암기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을 외우셔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to 이하가 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감정에는 항상 이유나 원인이 있어요. 얘가 지금 감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to 이하는 자동적으로 원인이다. 됐죠?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서 마찬가지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다시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지금 동사를 봤죠. 그러니까 regret을 봤고, 그리고 rejoice를 봤죠. 이렇게 동사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본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치. 구조를 좀 잘 보세요. 비동사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주격보 다음에 to 나오는 거. 여기서 주로는 여기 ed가 붙어 있거나 또는 형용사가 이렇게 적힌 꼴이죠. 무슨 말이냐? 비동사 다음에 pp, 과거분사 또는 형용사가 쓰이고 to 동사원형이 쓰입니다. 이때 주로 이 pp는 우리가 감정타동사의 pp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튼 이때 to 동사원형도 흔히 해서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지금 감정이라는 사실이 좀 중요하다 이거죠. relieved 뜻이 뭡니까? 안도한, 안심하게 된 정도의 뜻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내 어머니께서는 또는 어머니는 안심하게 되었다. 안도하게 되었다. 안도하게 된 이유가 나와야 되죠. to hear. 들어서 안도하게 된 거지. 바로 소식을 들어서. 근데 누구의 소식이냐? 내 남자 형제의 도착 소식을 들은 거죠. 되셨죠? 자, 다시 한 번 더. 어머니께서는 안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서 안도하게 된 건데 뭘 들은 거냐면 남자 형제의 도착 소식을 들었죠.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안도하게 된 거 아니겠냐고. 되셨죠? 자, 다음에 51번. We are proud. 여기서 proud 뜻이 뭐냐면은 자랑스러워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석을 해드리면 We are proud.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워한다. 되셨죠? 근데 뭐 해서? To have. 가져서. 누구를요? 그를 on our team. 어디에? 우리의 팀에. 우리의 팀에 그라는 존재를 가져서 정말로 우리는 자랑스럽다 정도의 해석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도 일종의 감정이니까. 됐죠? 다음에 I was shocked. 나는 충격받게 되었죠. 난 충격 먹었어. 역시나 이유 필요합니다. To see. 바로 보아서. 무엇을 보아서냐면 so many people. 뭡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아서. 근데 어디에? 예, 공원에. 공원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아가지고 나는 쇼크 먹었다. 충격 먹었다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나타내는 결국 주요 표현들, 즉
단어들, 어휘들 수도 없이 암기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의 목적과 원인을 좀 다뤄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무엇을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우선은 부정사의 용법, to 부정사의 용법이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까 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부사적 용법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까는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구조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에 관해서 제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딱 멈춰가지고 여기 있는 예문들 먼저 한번 분석을 눈으로 해보시고 해석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일단 주목해야 될 구조가 뭐냐? 바로 이거죠. 뭡니까? 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 쓰여 있을 때, 그러니까 동사 뒤에 to 동사 원형이 딱 쓰였을 때 지금 이 구조 정말 헷갈린다 이겁니다. 해석법도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지금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 갑니다. She had come to see the problem in a new light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녀는 됐죠? had pp 과거 완료네요. 했었고 더 전에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come to를 외워주셔야 돼요. come to는요, 우리가 이 형식 다룰 때 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해석은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뜻입니다. to 동사원형 하게 되다. 그래서 그녀는 더 전에 하게 되었고 더 전에 그랬는데 see 보게 되었죠. 무엇을? 그 문제를 in a new light 뭡니까?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었고 더 전에 그랬다 정도의 해석인데,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상 이때 to 이하는요 우리가 주격보호 취급을 합니다. 이 형식이라고요. 되었죠? 이거 왜 그런지는 제가 그냥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 해석부터 한번 밀어볼게요. 다음에 they 그들은, 자, 여기에서 choose to 보이십니까? 여기 choose라는 것은 choo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택했다 타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형식이죠. 거기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to 동사원형이 쓰여 있는데 해석은요, 하는 것을 택했다, 할 것으로 택했죠. passover, passover는 무시하다 뜻입니다. 편의상 하나의 타동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여기 되겠죠. Her lewd remarks 뭡니까? 그녀의 버릇없는 발언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여기 전체가 to부터 어디까지? 네, remarks까지가 바로 이 choos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즉 명사적 용법인데, 그들은 그녀의 버릇없는 언사와 발언을 무시하기로 택했다가 되겠죠. 야, 걔 말 신경 쓰지 마 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서 choose to 있죠. 얘는 지금 삼형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밑에 겁니다. 더 머리 아프죠. 왜요? 와우. have to, strive to 보이십니까? 자, 우선 have to 우리가 조동사 할 때 다루었습니다. 뭡니까? must의 대용어죠.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조동사로 정리한 거 아니겠냐고. 편의상 얘는 조동사야. 그래서 당신은 해야 하는데 strive, 애써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동사의 수식어로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죠. try to, strive to, endeavor to 되셨죠? 그래서 하려고,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당신은 achieve,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반드시.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애써야 하는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정도의 해석이고, 얘는 우리가 자동사의 수식어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요. 이쯤 되면은 좀 어이가 없죠. 왜요? 같은 come to 또는 동사 to, 동사 to, 동사 to 나왔는데 얘들 분석하는 그 방식이 다 다르잖아. 즉 얘는 이 형식, 얘는요 삼형식, 얘는요 일 형식,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분석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해석법들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법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영어 안 끝납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치, 해석법을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strive to는 하려고 애쓰다의 뜻이지. 됐죠? have to는 해야 한다. 이가 조동사지. 정말로 영어적 지식이 좀 필요하기도 한데 중요한 건 연어구조, 단어 한 단어를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어구조 전체를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다 동사 to, 동사 to 나왔잖아. 밑에 겁니다. 더 머리 아픕니다. 왜요? The time, 어떤 시간이 has come. 자, 여기선 현재 완료죠. 왔고 지금도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자, 여기서 come 나오고 to 나왔죠. 더 머리 아픕니다. 왜요? 왜 머리 아픈데? come to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이 예문이랑 밑에 있는 이 예문이요, 해석법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같은 to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 to는 뭡니까?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연업구조. 다시 말하면 이 덩어리 time to가 좀 더 우세한다는 것이죠. come to라는 그 연업구조보다 지금 이 네 번째 문장에서는 time to라는 연업구조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된다고. 걔를 먼저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뜻이 뭔데? 뭐뭐 해야 할 시간. 얘는 앞서서 배웠던 형용사적 문법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서 잘 봐. 그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어떤 시간이냐? 생각해야 할 시간이죠. 생각해야 할 시간. 선생님 왜 이렇게 해석됩니까? 아니 해석이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이 문자의 나열, 단순한 문자의 나열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선 come to보다는 time to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법적인 개념들이 있죠. 그것들을 좀 적절히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다시. 어떤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런데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고 지금도 그렇죠. 자, 여기서 편의상은 the unthinkable 얘가 이 정도의 뜻이라고 그냥 정리만 해둘게요.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상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것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생각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 왔다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어떤 시간이 왔는데 결론은 얘가 to 이하가 원래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 지금 왔다고. 얘는 자동사. 됐죠? 예. 단편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여러분들 보면 여기다 타동사,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한다고요. 순전히 이렇게 분석하시는 건 정말로 잘못된 분석 방식이에요. 해석이 먼저 앞서가야 돼. 그런 다음에 분석이 따라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무엇보다 함께 쓰이는 연어 구조를 암기하는 게 오히려 문법 한자 한자 두자 더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건 다양한 동사 플러스 to 동사원형 구조를 다루었고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더 머리 아픕니다. 잘 보세요. 동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플러스 to 동사원형 바로 이 구조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서 이때 to 동사원형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얘를 분석하는 방식이 막 달라집니다. 그거 좀 보여드릴게.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No one has the right to tell. 일단 여기까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무엇을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죠. 자, 여기에서 떠오르셔야 할 연어 구조는 right to. 뭡니까? to 동사원형 할 수 있는 권리. 결국 여기 to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right를 꾸며주는 후치수식어, 즉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겁니다. 해석은요. 할 수 있는 안명사, 할 수 있는 권리. 되었습니까? 이게 먼저 보이셔야 된다고. 됐죠?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동사, 명사, to 나와 있긴 한데 이때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지금 이거 챙겨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tell,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자, 여기에서 tell이라는 것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역시나 사형식 구조로 지금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 마라, 할지 말지를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그 아무도 어떤 권리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아라고 말할 그런 권리는 없다고요. 됐죠? 자, 포인트. 이때 to 동사원형은 y2라는 연어 구조를 묶여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이다. 챙겨가 주셔야 되고 다음 밑에 겁니다. 역시나 동사, 명사, to 동사원형 위에 거랑 지금 품사론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같잖아. 근데 해석 방식은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encourage 목적어 to 동사원형 기억나십니까? 즉 목적어 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여 있는 일반 동사의 to 동사원형이라고. 기억나시죠? allow 목적어 to 동사원형, want 목적어 to 동사원형 바로 그 구조라고요. 이 구조가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된다고. 해석은 우리는 격려한다. 모든 학생들이 to work 일하도록. 여기서 모든 학생들이 일하도록 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공부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하도록 우리는 격려한다. at 어디에서. 자, 여기에서는 at pace라는 건 at their own pace인데 그들 자신의 속도에서죠. 됐죠? 그들 자신만의 속도로 정도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격려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바로 그들 자신만의 속도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이때는 얘가 목적격 보어라고요. 여기서는 수식어였잖아.
차이점 있죠? 면밀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연어 구조가 우세하는가를 따져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단어 암기, 즉 연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encourage, 목적, 투동사 원형. 누차 강조 드립니다. 다음 밑에 거. The police had to employ force to enter the building 돼 있는데 자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찰은 had to. 자 여기서는 해야 했다죠.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해야 했는데 자 여기서 employ는 이용하다. 근데 힘을 사용해야 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동사, 명사, to 동사원형 보이십니까? 이때의 해석은 그치 부사조문법 뭡니까? 목적 하기 위해 바로 뭐 하기 위해 그 빌딩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그 경찰은 여기서 이 force라는 건 물리력이거든요. 또는 완력하셔도 되고 힘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이용해야 했는데 바로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그 빌딩에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되었습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뭡니까? 아 여기에서 to는 수식어 즉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수식어구나. 자 여기까지 보면은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 그치? 동일한 품사의 나열이라선 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연어 구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천차만별이구나. 분석이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분석만 기계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어도 외워주셔야 되고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정말로 무엇보다 연어 구조를 암기하자. 되었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포인트 체크업 55입니다. 자, A번, B번 두 문제가 있긴 한데, 자, A번은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regret 뒤에 ing를 쓰게 되면 ing 한 것을 후회하다 뜻이고, to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to 동사원형 해서 유감이다. 그러니까 얘는 감정의 원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to 동사원형. 이것은 문맥을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텐데, 우선 이 대절이야. say that 할 때 이 대절이야를 좀 보면, I am unable to help you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표현을 한번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be able to는 할 수 있다인데 거기에다가 on을 딱 붙여놨으니까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현재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해서 유감이어야지. 지금 유감인데 왜 유감이고 슬프냐면은 나는 현재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야 해서 유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to 이하가 맞다 가 됩니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I was pleasing or pleased to hear. 자, 우선은 여기에서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분사 얘기하면서 좀 다루긴 할 건데 어떻게 풀어가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ing랑 pp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주어가 있잖아요. 이 주어가 하는 입장이냐, 당하는 입장이냐 이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 please 뜻을 좀 알려드리면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즉 주어인 내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입장인지 또는 당하는 입장인지를 문맥을 봐가면서 좀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해석을 해보면 나는 기쁘게 했다 또는 기쁘게 되었다가 되겠죠. 되었죠? 근데 여기서 to 이하 보이십니까? 감정이 나왔다면은 그에 대한 지금 원인이래요, 이게. 그치? 다시. 들어서 주어인 내가 기쁘게 된 입장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나서 주어인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감정이 지금 변한 거잖아. 기쁜 상태로. 그럼 여기서는 나는 기쁘게 된 입장이죠. 그래서 답은 ED가 맞고요. 그래서 뒤에 좀 보면 to hear you. 자, 여기에서 우선 틀렸습니다. 네, 이거 오타예요. 이거는 헤드가 맞아요. 헤드가. 아시겠죠? 여기 지금 과거형이 있는데 이 과거형하고 호응을 하려면은 바로 had, 과거 완료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you had been promoted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had pp, 과거 완료에다가 수동태가 딱 적혀있죠. 그래서 해석은요. 당신이 더 전에 승진되었고 더 전에 그랬다라는 것을 들어서 나는 그 다음 과거에 지금 기쁘게 된 거라고요.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I was pleased. 나는 기쁘게 되었는데 과거에 기쁘게 되었는데 뭐 해서 기쁘게 되었냐면 바로 들어서. 근데 뭘 들은 거냐면 더 전에 당신이 승진되었다. 승진당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그 다음 과거에 나는 기쁘게 되었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루어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투부정사의 그 부사지문법, 목적과 원인 또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 투부정사의 용법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헷갈릴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복습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 또 드릴게요. 역시나 이번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In order to be irreplaceable, one must always be different. 자, 이 얘기는 누가 했는고 하니까 코코 샤넬이죠. 코코 샤넬은 이 샤넬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명품 브랜드니까 저도 이 사진 요거를 찾다가도 뭔가 특별한 사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여기에서 주름을 잡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흔히 제가 좀 아는 거 이 샤넬 향수는 좀 제가 좀 알거든. 한 번쯤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진을 실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우선 in order to가 나왔죠.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be irreplaceable. 자, 여기에서는 이 단어 참 중요한데 대체 불가능한 뜻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원래 여기에 지금 replace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지금 not의 뜻을 갖고 있는 접두사가 딱 붙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can이 딱 붙어 있으니까 can의 의미를 갖고 있는 able이 붙어 있으니까는 대체될 수 없는. 됐죠? 그런데 하기 위해서까지 붙여서 읽으면 대체될 수 없기 위해서, 교체될 수 없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또는 나의 브랜드를, 나의 상품을 대체할 수 없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신이 대체될 수 없기 위해서 one, 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여기서 주어입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항상 be, 이어야 하는데 different, 뭐여야 합니까? 달라야 한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똑같으면은 금방 식상해지고 사람들은 막 교체해버리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나라는 어떤 상품이나 존재나 정체성 자체가 대체될 수 없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항상 달라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주격보를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시는데 뭐 SC 이렇게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씁니다. 왜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르기 위해서죠. 근데 사실상 학문적인 이유가 있어요. SC보다는 CS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기 편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목적격보가 뭡니까? 이렇게 하죠. 됐죠? 그런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이렇게 쓰고 직접 목적어는 이렇게 쓰죠. 이게 좀 더 보기가 편하대요. 왜? 목적어라는 인식, 보호라는 인식이 확 서니까.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대체될 수 없기 위해서 아무렴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항상 달라야만 한다. 반드시 달라야만 한다.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